정의가 뭐라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넌 아니까요. 원의 중심이란 점이 있어요. 중심이란 점이. 아니, 야, 자꾸 소설 쓰지 말고 야 원의 정의 한마디로 빡! 한문 그런 걸 바라십시오. 뭐라고? 아니,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제 다 연결하면 원이 됩니다. 한 점으로부터 이게 맞지 않아요? 모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응. 이라고 대답해. 뭐라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오케이? 그 원이야. 그래서 원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한 점, 중심좌표 중요했고 같은 거리. 이 같은 거리 뭐라고 부른다고?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중심좌표를 A, B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냐고요? 아, 쟤는 알지? 뭐예요, 혹시? 아 진짜 뭐야? 너 진짜 성을 갈아버릴 거야 너. R 제곱은 R 제곱을 왼쪽에 쓰지 말라고 그랬어. x 마이너스 a 그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R 제곱. 약간 이상하지? 봤어? 다시 아 맞지 않아요? 아닌가? 제곱! 숙제 다 했다며. 진짜 RPM 잘라버릴 거야 그 위에. 한 4분의 1 좀 잘라서 버릴 거야. 왜 이게 뿌리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아 이게 기본적인 형태야. 이건 기억을 해야지 얘들아. 구구단은 하고 곱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 이거야.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중심좌표랑 반지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도 얘기했냐면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야기를 했어.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 있어? 대충 아무거나 하나. 뭐 원 있고 x축에 접한다며 이렇게 있겠지. 그지? 뭐랑 관련이 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 저거 원의 중심에서요. 내리면 수직이. 그러니까 어차피 원은 중심좌표랑 반지름이야. x축에 접하는 원이래. 누구랑 관련이 있다? 중심좌표랑 구체적으로 반지름과 x축이 수직이다. 저렇게 말하면 야, x축 위에서 접했어.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니?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냐면 이 원의 반지름이 네. 이 원의 반지름이 원의 x좌표. 그 중심의 x좌표. 가 아니고 Y좌표구나. y좌표 이거니까. 그지?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 관련 있는 거야. x축에 접하는 녀석은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야.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밑에서 접하는 거면 중심의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반대로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반지름이랑 중심의 x좌표가 관련이 있는 거야. 동시에 접하면. 두 개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접하는 거야. 그러니 그때는 반지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중심좌표는 다 양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 r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생겼다고? 얘는요? 반지름 아니 저기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 건지 티가 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 안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원이 두 개 있을 때 얘네 둘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물론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면 돼.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이야기지. 원이잖아요. 그림을 잘 그려서 얘네들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원 두 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둘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둘이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만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잘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죠? 큰 원이 가만히 있다고 치면 작은 원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는 크게 보면 요거 빼고 5가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거까지 해서 6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6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이거 두 개는 안 만나는 거야. 근데 말했지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파악을 하면 좋지만, 이거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야 파악이 되는 거지 손으로는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식으로 따질 때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 이 위치 관계들 전부 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야. 첫 번째 거부터 보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보고도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거 이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이야. 반지름 둘이 더한 거보다 주황색이 더 길어요. 그죠? 노란색 둘이 더한 거보다 주황색이 더 길다고. 이해되죠? 대신에 얘는 어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거 반지름이고 요거 반지름이야. 둘이 더한 거랑 딱 맞는 거지. 그지? 이런 걸로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럼 이리로 가보면 이거 원의 중심이고 요거 원의 중심이거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둘이 더한 거, 이거 큰 원의 반지름, 요거 작은 원의 반지름이야. 노란색 둘이 더한 거보다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비교할 땐 뭐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작은 원의,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둘 중에 누가 크다고?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얘가 더 크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는 R1이랑 R2를 더한 거랑, D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다고? 같다고. 그지? 1위로 오면 R1이랑 R2를 더한 거랑 D를 비교할 거야. 누가 더 크다고? 왼쪽 게 더 크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옆에 쓸 걸 그랬네. R1 더하기 R2랑 D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그럼 1위로 내려와서 보면 얘도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하고 반지름 두 개를 써볼 텐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이거든. 근데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어때요 지금? 노란색 둘이 뺀 게 주황색이랑 똑같아요. 그 주황색이랑 노란색 하나를 더한 게 긴 노란색이 된다고. 그러니까 노란색 둘이 뺀 게 누가 큰지 모르니까 빼서 절대값을 씌운 거.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이거 둘이 같더라 라는 소리인 거야. 그럼 이 위로 올라가 볼까? 이거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는 반지름 둘이 더한 건데 얘는 반지름 둘이 빼봤거든요. 이건 어때요? 반지름 둘이 빼면 주황색이랑 비교했을 때 더 작지 않아요? 누가 더 작은 거야? 주황색이 작아, 주황색이 커? 주황색이 커요. 주황색이 더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R1-R2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 에이, 뭐 이래? 얘가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원의 중심, 뭐 큰 원의 중심, 이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야. 이게 큰 원의 반지름, 요게 작은 원의 반지름. 이때는요. R1이랑 R2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운 거. 얘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이 지금 빼도 요만큼이 더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마지막 얘는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D가 0이다 이러고 끝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총 6가지가 되는데 판단을 하는 기준은 반지름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야. 반지름의 합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의 차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것들을 비교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잘 안 되고 그림 그려서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제가 노란색이랑 주황색으로 선 그은 것처럼 그림 그려놓고 뭐 예를 들어서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뭐 반지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그림 그려놓고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그리는 거야. 이게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책도 있어요.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 이게 큰 원의 반지름,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의 길이 2개를 더한 게 하나보다는 커야 되고 이거 둘이 뺀 건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부등식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얘가 됐든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림 그려놓고 그것에 해당하는 게 얘네들 중에 누구인지를 찾는 거야. 반지름 둘이 더한 거랑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든지 반지름 둘이 뺀 거랑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든지. 오케이? 그런데 이름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서 요거 빼고 얘기합시다. 요거 빼고 그럼 얘만 빨리 얘기하고 치울까? 이거를 우리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이 같아서 동심원 이렇게 불러요. 얘랑 얘랑 중심이 일치하는 녀석이어서 깜짝이야. 난입하지 말라니까. 100편제 와서 해. 100편제 와서 해. 문자는 안 보는 거야? 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동심원이라고 부른다고? 중심이 일치하는 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크게 보면 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잘 취급 안 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다고 치고 여기서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거. 원 둘이 안 만나. 그럼 누구야? 얘하고 얘도 안 만나는 거야. 그지? 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만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두 원이 안 만나요. 그러면 얘도 생각해야 되고 얘도 생각해야 돼.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안경 껴. 둘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두 원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하고 얘를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원이 외접한다 그러고 얘는 두 원이 내접한다 그래요. 그냥 이해하자면 원이 바깥쪽에서 둘이 접하는 거고 이건 안쪽에서 둘이 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외접한다, 내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원이 접한다는 건 외접하는 것도 있고 내접하는 것도 있어. 둘 다 생각하세요. 얘는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접선을 그을 건데 접선 이야기는 사실은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좀 이따 할 수 있겠죠? 접선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건데 공통 접선, 원에다 접선 긋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냥 원이 있고 이게 접선이잖아. 이런 게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원 하나가 있으면 접선을 수도 없이 많이 그을 수 있을 텐데 원이 2개 그려져 있을 때 공통인 접선을 한번 그어보자는 거야. 두 원이 이런 관계에 있으면 공통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몇 개 그을 수 있어? 네 개. 네 개. 여기 하나, 둘, 아이 이런 셋.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죠? 여기에 이렇게 셋, 이렇게 해서 넷. 이렇게 총 4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 4개의 접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도 이름이 있거든요. 얘하고 얘는 공통 접선이긴 한데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부르고요. 요 안에 있는 2개 있죠? 이렇게 가로 들어가는 거 X자로 생긴 거. 요거 2개는 공통 내접선 이렇게 불러요. 공통 접선이긴 한데 외접하는지 내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공통 외접선은 원의 중심이 같은 쪽에 있는 거야. 접선 기준으로 원이 같은 쪽에 있어요. 근데 공통 내접선은 이 선을 기준으로 원이 서로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접선인 거야. 그래서 공통 내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가는 거니까 공통 외접선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두 원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서로 안 만나면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2개 합쳐서 총 4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공통 접선이 4개야? 그러면 두 원이 안 만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몇 개? 2개 아니에요. 이건 공통 내접선이야 외접선이야? 내접선. 공통 외접선. 공통 외접선 2개를 그었죠?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얘도 공통 접선이잖아. 원이 둘이 접했다며 그 사이를 싹 뚫고 가는 접선 직선 또 하나 있을 거잖아요. 봐봐, 얘가 이 원이 움직여 온다고 보면 공통 내접선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2개 있던 게 점점 세워지겠지. 그러다 딱 일자로 만날 거라고. 그게 지금 얘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공통 외접선 2개랑 공통 내접선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걸 공통 접선 몇 개? 2개. 이거 둘 다 공통 외접선입니다. 그죠? 내접선은 없어요. 이게 뚫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 점에서 공통 외접선 하나만 그을 수 있어요. 이것도 원의 중심이 다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공통 외접선이라고 보는 거야. 얘는요? 없습니다. 작은 원한테 접선 그으면 큰 원한테 무조건 할선이기 때문에 공통 접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공통 접선의 개수 가지고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두 원의 위치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뭐 하나 주고 나머지 원 뭐 중심 좌표는 줬어. 근데 공통 접선은 3개 그을 수 있을 때 반지름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럼 요 상황에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이거 가지고 찾는 거지. 그지? 공통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대. 그러면 이 위치 관계 중에 누구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뭐 반지름이든 중심 사이의 거리든 이런 식들, 노란색이랑 주황색으로 써 있는 이런 식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들을 좀 구해 보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없지만 기억은 해 두시고. 네, 그러세요. 지금 캐릭터 이상해, 쟤. 요 중에 방정식 입장에서 보자면 얘나 얘는 꽤 중요한 녀석이에요. 보시면 이게 딱 등호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호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두 위치 관계 당연히 중요한데 얘하고 얘는 딱히 뭐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접선 이야기를 할게요. 얘는 지금 두 원이 교점 2군데가 생기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면 12-2번 박스 앞에 저기 154쪽 얘기하는 거예요. 154쪽에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2-2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원이 두 개 있대요. 물론 중심좌표랑 반지름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원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c는 0 이렇게 있고 원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칩시다. 요 원을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하나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야. 뭐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원으로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큰 원으로 이렇게 생긴 원도 뭐 이러냐 이만하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두 개밖에 정의가 안 되면 원은 무수히 많은 녀석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인데 그 또 다른 원은 당연히 뭔가 다른 조건이 더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거야 라든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을 찾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주어지긴 할 텐데 어쨌든 찾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에요. 그래서 교점을 찾느냐? 그건 아닙니다. 직선에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찾았다고? 깼다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교점 찾아가지고 안 구했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찾는다? K 가지고 찾는다. 아 이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K 가지고 찾는다고요. 똑같다고. 그나저나 지금 1시 반인데 저 언니는 왜 지금 왔지? 네, 12시 반에 와서 하라고 그랬는데 집이 코앞이야. 그러면 안 되지. 12시 반에 와서 시험 보라고 그랬는데 아 시험 90분짜리 시험을 30분에 보려고? 아무튼 이거야.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에요. 논리를 거꾸로 가져가 보면 이건데 이거 K 값에 따라서 K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중심좌표도 달라질 수도 있고 반지름도 달라질 거거든.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얘 0되고 얘 0되는 점을 항상 지나갈 거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그러면 K로 묶어서 붙은 것도 빵, 안 붙은 것도 빵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이 원이라는 얘기고 얘가 0이라는 건 이 원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건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 두 원의 교점을 항상 지나간다는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은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럼 이렇게 찾는다고. 여기에다가 뭐 얘가 0,0을 지나요. 그러면 0 다 집어넣어서 K값 찾은 다음에 다시 대입하면 되죠. 1,1을 지나요. 그러면 1하고 1 집어넣은 다음에 K 찾아가지고 다시 대입하면 되고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럼 정리 싹 해서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반지름이 3이래. 그걸로 K값 찾으면 된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역시나 K 가지고 찾는다. 그 얘기야. 직선처럼 좌표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욕할 뻔했어.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귀찮아요. 교점을 찾는다는 건 얘랑 얘랑 둘이 연립해서 방정식 푸는 건데 이거 둘이 연립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야. 둘이 빼면 x, y 1차씩 나오거든요. 어딘가에 대입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굉장히 귀찮다고요. 못 구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구한다고 쳐봐. 점 2개 나왔고 0,0 지났는데 그걸로 또다시 이상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무튼 귀찮다고요.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K 가지고 찾는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없어져요. Y제곱도 없어져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차 방정식. 응. 그러니까 직선이 된다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죠? 뭐 직선이 되긴 되는데 그래봤자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라고? 두 원의 교점. 두 원의 교점은 항상 지나갈 건데 하필이면 직선이 된대. 누구란 이야기야? 이렇게 생긴 직선 이야기하는 거야. 얘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만든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두 식을 빼면은 원의 방정식 둘이 빼서. 오케이? 그럼 이거 이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르잖아요. 요 선분. 현이 뭔지 알죠? 큰 원한테도 현이고 작은 원한테도 현이야. 그래서 이걸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큰 원과 작은 원의 공통현.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주황색 직선이 필요합니다.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도 하긴 했을 거거든요. 그 원이라는 도형에 대한 공부하면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부채꼴 마이너스. 네? 공식이 있어요. 아니. 공식은 아니고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야, 그건 호지. 아니요. 현의 길이. 뺄 거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구해? 엄마? 원의 중심. 근데 부채꼴에서 어어. 삼각형 넓이 빼면 그건 넓이고요. 길이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수선 떨어뜨리면 2등분 한다고 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타 쓰는 거죠. 피타.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현까지의 거리 하고 요거. 근데 공통현의 길이 구하려면 결국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중학교 때는 이걸 줘요. 중학교 때는 반지름이랑 이 길이를 준다고. 그리고 현의 길이 구해봐 이런다고. 피타 쓰게 하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길이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니들 구하라고 한다고. 중심 좌표 주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 구하는 거다 그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엄청 자주 쓰일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세요. 둘이 빼서 직선을 만든다 라고. 그래? 오늘 설명 쭉 하고 예제 내일 풀면 되니까. 원 두 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이야기를 할 텐데 원 하나랑 직선 하나.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원 하나랑 직선 하나를 그린다고 쳤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다라고. 안 만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두 점에서 만나든지. 그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를 뭐 1번, 2번, 3번 그럴까요? 얘도 역시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똥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식으로 판단을 할 건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 외워라. 이거랑 직선을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엔 교점이 두 개잖아요.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이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방정식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두 개 있다는 거야. x, y가 두 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 얘기고요.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 있다는 거야. 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하면 뭐 y 자리에 mx 더하기 n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얘는 두 개 있고 얘는 하나 있고 얘는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 정도 사고는 되죠? 자지 마. 잠 깨려고 하는 것 같은 잠 들려고 지금 약간 폼 잡는 것 같은데 안 돼. 뺨칠 거야. y 자리에 mx 더하기 n 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그것의 실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난다고. 그러니까 대입해서 만든 판별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1번이고 0이면 2번이고 0보다 작으면 3번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 얘를 더 많이 쓰고 얘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도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그림 자체를 해석을 하는 건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는 거야. 얘가 1번이에요. 얘는 2번이고 그냥 옆에다 그릴게요. 얘가 3번이거든. 그럼 이 세 개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1번 상황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중에 반지름이 더 크죠. 2번은 같겠죠. 3번은 반지름이 더 작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여기다 쓰면 되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1번 상황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2번 상황은 둘이 같아요. 3번 상황은 얘가 더 크더라라는 거야. 얘가 좀 더 괜찮은 방법이에요. 원이랑 직선이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는 원의 중심 좌표 찾으시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에 누구인지 찾는 거야. 이걸 그냥 달달 외울 게 아니라 그림을 떠올리고 이 그림 가지고 얘를 그때그때마다 그냥 유추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그림 정도는 떠올릴 수 있잖아. 뇌가 있으면. 그지? 원이랑 직선 그려놓고 둘이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반지름이랑 비교해보면 아 얘가 더 짧구나 얘가 더 길구나 이런 거 판단이 되는 거라고. 그지? 초딩도 아니고 유딩도 아니고 고딩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요 세 개 중에 그림을 볼까요? 요 세 가지 상황 중에 제일 안 중요한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얘는 뭐 딱히 쓸데가 없어요. 안 맞나? 안 맞나는데 뭐 더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은 이름이 있어요. 이 직선 이름이 있어. 내가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이 직선 이름 뭐다? 뭐라 부르냐면 할선 이렇게 불러요. 할선. 이거 니네 언제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아서? 원 있고요. 이건 뭐라고 불러? 얘는 접선인 거지. 얘가 접선인 건 아니까. 이 접선 할선 그러거든요. 이런 그림 익숙하지 않나? 저게 직각삼각형이라고요? 이런 거 할 때 할선 이야기 한다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제곱이야. 뭐 이런 거 하지? 안 했어요. 고등학교 거 아니에요? 아니?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하는데요? 저희 안 했어요. 왜 안 해? 했는데 기억 못하는 했는데 기억을 못 했겠죠. 원을 안 배웠을 리는 없고 원을 배울 때 이걸 안 할 리는 없으니까. 뭐 그런 거 하지 않나? 이름 되게 길었는데 잠깐만. 원주각이 뭔지를 원주각이 배웠지. 얘랑 저건 배웠어요. 저건 배웠어요. 아무튼 에이. 몰라. 아무튼 접현가. 접현가. 몰라. 아무튼 이걸 할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할선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현의 길이 구할 때, 이 길이 구할 때, 현의 길이 구할 때 할선을 써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만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 이럴 때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냥 원 하나 가지고 현의 길이 구할 때도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이용해서 현의 길이 구할 때 써먹는 녀석이니까 이 정도는 꽤 자주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2번입니다. 접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원에서 접선이 제일 중요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면 할선은 요만큼 잘라 먹어도 할선이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도 할선이에요. 이거 다 할선이야. 얘는 안 만나니까 됐고요. 근데 접선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식을 만들 때도 등호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접선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써먹을 녀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 오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접점이 아예 주어진 거야. 접점이 주어졌다는 건 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원이라고. 난 원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원. 아이. 원 위에 점이 하나 주어진 거야. 그리고 요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보고 요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접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은 어쨌든 직선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나가는 점은 이거야. x1, y1 원 위에 있는 점. 그리고 기울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의 수직이겠죠. 접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과정이 길진 않은데 보여줘봤자 기억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외우세요 이거.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이걸로 써야겠다. x1, x, y1, y는 r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뭐냐면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잖아. y 곱하기 y잖아요. 이거 뜯어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야. 하나씩 좌표를.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5의 제곱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곡선 위에 이 원 위에 4,3에서 접선 그어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 4x 더하기 3y는 25 이렇게 생겼다고요. x제곱 뜯어서 4 하나 대입하고 y제곱 뜯어서 3 하나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쉽지. 외우기만 하면 돼요.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 이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이게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야. 원이 있고 중심 좌표가 하필이면 a, b야. 그래도 좌표 하나 주어져서 구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 점의 좌표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너무 고맙게도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 뜯을 거야. x-a, x-a, y-b, y-b는 r제곱. 여기 x하고 y에다가 요 좌표를 하나씩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숫자니까 x 하나만 남고 y도 하나만 남아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나 같은 원리예요.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뜯어가지고 하나 대입한다고. 그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텐데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중심이 0,0이고 여기다가 기울기가 1인 원 한번 기울기가 1인 접선 한번 그어봐 이런 거거든.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위에다 하나, 한 명은 졸리기 시작하고 한 명은 멍 때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거든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은 두 개 그을 수 있다고 위아래로 항상. 뭐 이쪽으로도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m이니까 요 직선을 y는 m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얘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n을 찾는 거야.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mx-y 더하기 n는 0 이렇게 생겼겠죠? 거리는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0 대입하면 n이에요. 얘가 뭐라고? 반지름이랑 같다고.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걸로 n을 찾으면 절대값 n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n 자체는 뿔마가 달리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걸 안 외우면 매번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남들은 외워서 푸는데 혼자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약간 몰래 풀어야겠죠. 가리고 풀고 막 지워야겠지. 쪽팔리니까. 외우세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얘는 주어진 거니까 y절편만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얘는 중심이 0,0일 때만 쓰는 거예요. 중심이 얘처럼 옮겨가면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걸로 하시면 돼요. 평행이동 해도 되긴 되는데 평행이동은 저 뒤에 나온 얘기니까 지금은 그냥 요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냐면 얘가 제일 골치 아픈데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나 여기서 접선 그을 거야 그 얘기거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2개 그을 수 있겠죠. 뭐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어질 거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어질 거고 이렇게 접선이 2개가 그어지겠죠.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 얘를 뭐 P, Q라고 할까요? 이 점 좌표. 중심 좌표 얘는 꼭 0,0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A, B라고 합시다. 근데 어쨌든 접선이잖아요.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공식이 없어요. 접점도 어딘지 모르고 기울기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나 얘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P, Q를 지나는 어떤 직선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P하고 Q는 문제에 나와 있겠죠? M만 찾으면 되죠. 얘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뭐다?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A, B에서 뭐 쓸까요? mx-y-mp 더하기 q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 가지고 m을 찾는 거예요. m이 2개 나올 거예요. 그 2개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셔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이 있고 직선 3개 있을 때 안 만나는 건 됐고 2점에서 만나거나 1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할 거라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지? 물론 판별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판별식도 책에 다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풀어보면 둘이 되게 비슷하게 결론이 나긴 해요. 근데 판별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걸로 생각하세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접선 이야기를 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거 가지고 접선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 기억 안 나? 에라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푸셔도 답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접선이니까 기억 좀 하시고요. 책에 보시면 뭐 예제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거 다 내일 오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영상 올려놓고 오늘